자, 오늘은, 음, 제가 다른 데에서도 강의를 하는 건데요. 세종사이버대라고, 거기에 제가 있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건데, 이게 뭐냐면은, 챗GPT 관련된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에 해당하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게요. 어쨌든, 한 번은 알아야 돼.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시대가 왔어. 그래서, 음, 어제, 그죠? 4일이죠, 어제가? 이제 나갔던 내용들인데요. 내용들이고, 그 내용에 해당하는 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공유 드릴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쓸 때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뭐다? 그냥 꼭 알아야 되는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들고요. 잘 보이죠? 이제 챗GPT를 우리가 저번 주, 저저번 주 어떻게 보면은 이번 학기 캔바부터 시작을 했죠. 캔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어떻게 보면 챗GPT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캔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거 만들 때 주로 썼어요. 캔바도 뭐 했어요? 포스터 같은 거 만들죠. 그렇고 제가 2주 전쯤에는 뭘 만들었죠? 아, 음, 가상인가 만들었나요? 자, 거기에서 제가 어, 뭐 해놨죠? 사진, 음성, 그 다음에 또 뭐였지? 영상 제작할 때 그 영상 제작 안에 뭐뭐 들어갔죠? 너가 글로벌 노트는 뭐 하는 거였죠? 네, 음성 만드는 거였고 또 응? DID 스튜디오 걔는 뭐 하는 거였지? 사진을 동영상 바꾸는 거? 또 뭐였지? 그냥 우리 사진 갖다가 그냥 챗GPT 가지고 챗GPT 안에서 텍스트 이런 것도 만들어 왔 거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만드는 거가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핫하게 동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다다음 주 정도는 코딩 쪽으로 하고 또 그 다음 주는 또 이미지 생성 쪽으로도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자기 얼굴 갖다가 혹은 사진 갖다가 했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가상인간을 만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기법들, 백그라운드를 만든다거나 백그라운드 음악, 백그라운드 이미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가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만들어서 그죠? 네. 예를 들면은 게임의 어떤 배경음악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야로 쭉쭉 이제 이번 학기에 갈 예정입니다. 그렇고 음.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트렌디한 기술을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선배들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트렌디한 기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은 어떤 걸 배웠냐면은 머신 러닝. 그지? 여러분들 선배 때는 머신 러닝이 제일 트렌디한 기술이었어요. 기술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작년 말부터 챗GPT라는 게 있어가지고 챗GPT가 또 올해 계속 뭐라고 했어요?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모르겠어요. 이제 100등까지 밀려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어, 올해 초는 아마도 그 선생님이 제일 좀 빠르게 그런 기술들을 많이 연마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강의, 그 다음에 뭐 기업 강의, 이런 강의들이 좀 많아가지고, 중간에 조금 속도를 늦춰졌더니, 다른 전문가들이 되게 많아서, 다른 전문가들이 한 거를 또 공부를 하면서 또 빨리, 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챗GPT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일단은 챗GPT에서 꼭 알아야 되는 용어들.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또 문제를 여기도 이제 중간고사 이렇게 지금 해놨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1시간 동안 같이 할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음, GPT 이게 약자지? G는 생성하다의 뭐예요? generate, P는 먼저 사전 학습된 이런 뜻이에요. 프리 트레인이죠? 트레인에 대한 훈련됐던 이런 뜻이고 T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로봇 변신하는 게 트랜스포머라고 하죠. 트랜스포머 봤어요? 영화? 로봇하고 그 자동차 이렇게 막 변신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데 어, 그러면은 이 GPT를 하나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사전 학습된 사전 학습이 돼 있어. 뭔 말이냐면은 이 친구를 AI로 만든다고 하면은 이 절차들이 있어. 한마디로 여러분들 갔다 오세요. 라면을 만든다고 하면은 라면에 만드는 절차가 있죠. 그게 뭐다? 프리트레인 미리 학습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제너레이트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라면을 만드는 절차대로 하면은 라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의 형태가 처음에는 어떤 거죠? 봉지 안에 그 네모난 면, 그 다음에 그 안에 건더기 수프, 분말 수프 이게 원 형태라고 하면은 라면 끓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죠. 이런 게 트랜스포머. 형태가 바뀌었다는 게 트랜스포머. 이해돼요? 자, 그래서 GPT라고 하는 거는요. 미리 우리가 학습이 돼 있어. 절대자가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뭐다? 그거를 활용하는 것만 해보면 되는 거지? 뭐를 통해서? 채팅을 통해서. 그래서 챗GPT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채팅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GPT에 해당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8가지 기본 개념에 해당하는 게 있더라라고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 8가지 기본 개념 중에 첫 번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챗GPT 사이트 중에 POE 사이트 이렇게 한번은 제가 알려드렸어요. POE.com.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저렇게 들어가는 중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프롬프트라고 했어요. 그치? 그래서 여기에 벌써 여러분들이 원하는 보길고 알아? 뭐 이렇게 쓰는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는 거다? 프롬프트라고 하는 겁니다.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고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붙어져 있는데, 엔지니어링은 다른 말로 공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야?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잘 나오게끔 해주는 공학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다? 가상인간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메시지를 잘 쓰는 것도요. 이렇게 질문을 잘하는 것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이 뭐예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GPT처럼 자연어를 이해하는 인공지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연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한국어죠. 한국어. 그다음에 챗GPT는 영어를 제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물어보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거는 이 공간에 어떤 질문을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직업도 새로 생겨났다고 되어 있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봉으로 따졌을 때는 탑급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대로 취업을 지금 한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초봉이 1억이 넘습니다. 현재 넘고. 여러분도 취업할 때는 한 2년 후쯤 될 것 같으니까 그때는 많이 흔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연봉이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취업이 제일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려가셔서 이 프롬프트를 저장해서 필요할 때 꺼내 쓰면 된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 프롬프트 그 마켓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마켓 그다음에 그 앱스토어 이런 데 가시면은 거기에 뭐가 올라가 있죠?
웹들이 올라가 있죠. 여기는 뭐가 올라간다? 프롬프트가 올라간다. 어떤 것들 잘 뚫기 위한 명령어들. 지금처럼 뭐다? 가상인간 만드는 방법 알려줘. 가상인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또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중에 또 VR, 뭐 AR 이런 것들 물어보면서 그렇죠? 가상인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쉽게 뽑아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문자 뽑아내는 것보다도 이미지 뽑아내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유용하게 나올 거예요. 자, 앞으로. 그래서 어젠가 빙 챗이 빙 알려줬죠. 빙 크리에이트라고 그거를 빅이라고 불러요. 빙 이미지 크리에이트 이렇게 해서 빅이라고 불러. 이게 업데이트가 됐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이렇게 해서 BIC 빅이라고 부르고요. 이 빅이라는 기술이 뭐라고 했냐면은 엣지 브라우저에서만 동작을 하고 있어. 맞죠? 엣지 브라우저에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얘가 어찌 3.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현재 미드정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뽑아내는 제일 강력한 웹사이트가 있었는데 걔를 능가를 했어. 그죠? 더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공부를 하는 게 요즘에는 어제부터 전문가들을 받습니다. 이 이미지 제가 나와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엣지 브라우저를 버릴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면은 이제 빙 이렇게 이미지 크리에이터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아마 제 계정에 아마 보시면요. 제 계정 여러분들 볼 수 있나 모르겠네. 여기 뒤에 여기 뒤에 있는데 여기 뒤에 여기 뭐가 있냐면은 어, 사운드가 되나 모르겠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잠깐만 보여드릴게. 뭐가 있냐면은 코파일럿에 해당하는 게 있어. 코파일럿에 해당하는 게. 그래서 한번 보면 이게 PC가 제가 여러 대가 있는데 PC마다 좀그 성능들이 좀 달라요. 근데 이거는 빨리 안 올라오네.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요. 자, 코파일럿 프리라고 돼 있어. 그지?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M365, 여러분들 오피스 알아요? 엑셀, 파워포인트 이거 가지고 있는 거가 이제 MS 오피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버전들이 있어요. 그 버전 중에 M 버전이 있어. M365 버전에서는 이렇게 코파일럿에 해당하는 걸 먼저 제공해주고 있어. 전문가들은 이걸 쓰고 있는데 뭐에서 오냐면은 빅챗에서 와 있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빅챗 한번 가보셨죠? 그죠? 빅챗에서 요 기능들이 있었는데 요게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은 윈도우에 들어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윈도우에서도 빅챗을 바로바로 쓰실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야. 이거야 빅챗. 그죠? 빅챗이 윈도우 11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일 수가 있고 자, 여기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프롬프트를 저장해서 필요할 때 꺼냈으면 되는 이 프롬프트 시장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가보세요. 시바타이라고 읽는 분들도 있고, 시빗 AI라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한번 와보시면 돼요. 시빗AI.com. 그죠? 여기 한번 와보세요. 이게 프롬프트 시장이에요. 어떤 프롬프트 시장이냐면은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 시장입니다. 그래서 cbitai.com 여기를 한번 보시고요. 요거를 단톡방에 드릴게요. 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메인에 가시면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거든.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로라 XL 이렇게 돼 있고 로라 XL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여기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게임 캐릭터 이런 것도 이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로라, XL 이런 것들이 나오시는데, 로라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빅데이터, 그 다음에 빅데이터보다 더 큰 게 거대 AI라고 첫 번에 아마 얘기를 했을 건데, 이 거대 AI에 그냥 쓰게 되면은, 그냥 쓰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 자원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쓰는 기법이 로라라고 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로라는 뭐예요? 줄여가지고, 우리 로컬 환경에서 동작을 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한 번 더 눌러보시면, 한 번 더 눌러보시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보여요. 드림 쉐이퍼 엑셀 1.0에 해당하는 이걸 알고리즘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모델과 그다음에 로라를 통해서 프롬프트는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돼 있어. 뭐라고 돼 있냐면은 타이거 타투 디자인 이런 식으로 그지? 이렇게 쓰게 되면은 호랑이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쉽게 이런 것들을 그려낼 수가 있는데 이런 데가 그려낼 수가 있는데 뭐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로 퀄리티 있게끔 그죠? 그려낼 수 있을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어 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연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한국어, 그 다음에 지구촌에서는 영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어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연어랑 사람이 대화할 때 쓰는 언어를 자연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자, 책에 적힌 걸 대화할 때 문장 이런 거 다 자연하고 우리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전에 배웠고 여러분들도 C 언어에 해당하는 것들을 배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C라는 게 컴퓨터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원래는 뭐 B는 뭐 C 언어 이렇게 왔던 건데 그냥 C 자체를 컴퓨터로 생각하시고 C 언어는 왜 배운다? 이런 C 언어 왜 배워요? 다른 언어도 많은데 왜 C 언어 배우지? 어, 정말 하드웨어 제어를 할 수가 있고 하드웨어 중에서도 빠르기 때문에 뭐다? 딜레이가 없어요. 그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율주행을 한다고 칩시다. 자율주행 하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딜레이가 생겼어. 어떻게 되죠? 받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제일 빠른 언어가 C 언어라고 보시죠. 그지? 그래서 C 언어를 배우고 있고요. 자, C 언어를 기반으로 파이썬, C++, 고, 자바, 다 모태 언어가 다 C 언어예요. 자바도 C 언어가 모태 언어고요. 파이썬도 C 언어가 모태 언어인데 이 C 언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를 쉽게 그죠? 좀 변형해 놓은 변종이라고 보시면 돼. 그죠? 그래서 C 언어가 기본 언어다라고 보시면 돼. 그렇고 자 예전에는 우리가 컴퓨터 언어를 배웠는데 이제는 이렇게 자연어로 써. 그죠? 이렇게 질문을 한 거를 자연어로 쓰면은 이거를 이제 기계가 알아듣는 게 이렇게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컴퓨터 입맛에 맞게 공부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반대로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를 하는 이런 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각 형사 여러분들 환각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했어. 이제 할루시네이션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뭐 했죠? 여러분들 학교 알아? 뭐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 거를 했었는데 안다고 해놓고 제대로 물어봤는데 모르는 거, 그지? 그래서 천안 맛집 알려줘 이렇게 했더니 천안 알아. 천안은 아는데 이런데 아마 검색해보라고 했어. 컴퓨터로 C로 검색을 해서 이거 있니? 천안 리조트 도시락 상거리? 찾아보라고 했어요. 어디다가? 구글에다가 찾아보세요. 이렇게. 있어요, 이거? 천안 상록 리조트. 도시락 상거리는 없습니다. 도시락 싸와서 어쩌고저쩌고네요. 그래서, 이 챗GPT는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 그 정도 수준이야. 인턴 수준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턴들은요, 자기가 잘 보이기 위해서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막 조합해가지고 어쨌든 잘 보이려고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뭐다?
여러분들의 사수, 여러분들의 그 채용을 했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찾아봐요. 찾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사해야 한 게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흔한 안젤리 스테이크 이거 있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되겠죠. 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네이버 플레이스, 네이버 가서 찾아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한국의 이런 정보들은요, 네이버 가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한다? hallucination, 거짓말 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챗GPT 환각현상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해봤고 잘못된 정보, 허위 정보를 학습해서 사실인 것처럼 능청스럽게 이렇게 답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세종대왕 때 창설된 GPS 별기군이라는 거를,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종대왕 때 창설된 GPS 별기군 경보구간에 설치된 노브르방 공간에 대해서 사실을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세종. GPS가 이때가 없었겠죠? GPS. 노브르방 공간은 프랑스에 있어요. 프랑스에 있는데, 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나왔던 얘기는 이때는 거짓말 쳤는데 지금은 제대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GPS 자체는 얘다. 그지? GPS 별기군에 해당하는 거는 이거는 뭐죠? 별기군에 해당하는 설명은 따로 하진 않네요. 경복궁 내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복궁은 이렇게 그지? 루브르 박물관은 프랑스에 있는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교재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그죠? 뭐라고 돼 있어요? GPS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도 쭉 해주고 있네요. 여기 지금 이게 틀렸죠. 세종대왕 시대에 창설된 GPS 별기구는 이때 GPS 별기구는 없었고, 그죠? 예, 뭐 국방부 하부기관 하나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 없다. 근데 지금은 제대로 좀 수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3.5에서 환각현상이 여전히 발생하더라. 근데 현재는 환각현상 여기서는 안 나오고 있어. 우리가 얘기했던 이 부분에 해당하는 환각현상이죠. 그렇죠? 이게 환각현상.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요. 요 밑에 이런 거 뜨거든요. 여기. 이게 좋아요랑 싫어요. 좋아요 한다는 거랑 싫어요 한다는 거가 챗GPT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나오시는 것처럼 여기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거 없나? 자, 음, 여러분들 그 신러닝, 딥러닝 이런 쪽에서요. 이런 쪽에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런 거 배웠어요? 알아요? 네. 자, 그러면 지도학습 뭐죠? 단어 하나를 할 수가 있거든. 지도학습. 키워드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문제와 정답을 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간고사다라고 하면은 중간고사의 문제와 정답, 이 문제의 정답은 이거야, 이 문제 정답은 이거야, 이렇게 하는 게 지도학습이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는 거 이런 걸 지도학습이라고. 그래서 키워드가 선생님이야. 그 반대에 해당하는 비지도학습은 키워드가 독학입니다. 독학이라는 뜻은 뭐다? 자기 스스로 뭐 한다? 공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비지도 학습의 알파고 1, 비지도 학습의 알파고 2, 두 개가 배틀을 붙었어. 바둑대전을 붙었을 때 비지도 학습이 100% 이깁니다. 100%. 한마디로 뭐냐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 시험이 나올 거야 해서 문제 하나만 알려줬어. 근데 수능에 갔더니 그 문제 아니고 그거 응용된 문제들이 막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 본인이 공부를 안 했으면 그 문제 못 맞추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도학습은 문제 하나일 때 하나만 알려주는 거. 그래서 그것만 학습하는 거고요. 비지학습은 문제 하나에서 여러분들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개를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뭐요? 이 변수에 해당하는 이렇게 응용 문제가 바뀌어도 맞출 수 있는. 그래서 비지도학습 성능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얘는요, 라벨링 작업이라고 해요. 라벨에 해당하는 거는요, 다른 말로 프로스테이시야, 프로스테이. 내가 여기다가 포스트잇을 여기다 붙였다 치읍시다. 어떻게 되죠? 이렇게 놔두고 포스트잇 붙이고. 나중에 이번 시간 끝나고 해서 이렇게 펼치면 바로 빨리 수 있죠. 그걸 라벨링 작업. 그래서 여기 나오면 좋아하기가 싫어요. 이게 강화 학습에 해당해요. 이 내용이 있다는 게 정말 잘 나왔다 하시면은 좋아요. 이제 이렇게 하신 거다. 아, 이 내용에 해당하는 게 맞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위에 있는 얘는요. 이거 틀렸죠? 틀렸으면은 싫어요를 하면 돼.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강화가 돼, 강화가. 아, 지금 이거 인간이 싫다고 했어. 그럼 이건 뭐다? 거짓말 보거나 내가 정상적인 결과물 나온 게 아니구나. 이러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좋아요와 싫어요가 그런 뜻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거 세 개지를 우리는 지금 시점에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영문하고요. 그죠? 영문으로 물어봤을 때, 한글로 물어봤을 때의 차이가 있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영문 하나에 해당하는 얘는요. 얘는 얘가 1, 바이트라고 보시면 1바이트. 한글에 해당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요. 지읒하고 예, 그치? 그 다음에 기억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거 하나하나가 몇 개? 두 개, 그치? 이렇게 두 개 이런 식으로 네,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그쵸?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한글화를 물어보게 되면은 질문도 답변도 적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어떤 걸 얘기를 했다? 이 유어봇에 가시면은 이렇게 뒤쪽에 16K, 32K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물어볼 수 있는 개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개념도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영어로 찾아달라고 하면은 영어로 찾아주는 게 조금 더 성능이 좋더라 이렇게 보시면 영어로 하고 한글로 바로 번역하셔서 보여주면은 좀 더 좋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더라. 그래서 챗GPT의 영어 자료에 해당하는 거가 거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90% 이상 정도 차지하고 있고 한국어는 0.3% 정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능이 좋지 않더라.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머신러닝. 이제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는 러닝머신인 줄 알았죠? 헬스장에 있는 그건 줄 알았는데, 머신을 학습시키는 게 머신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학습을 시켜놓게 되면은, 저 컴퓨터가 알아서 데이터들을, 그 다음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거. 이게 머신러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상 예측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상 예측에 해당하는 것들은 뭐예요? 과거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미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럼 과거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2021년에 오늘 며칠이지? 10월 5일 날, 10월 5일 날 한번 찾아보세요. 2020 이렇게 한번 찾아보죠. 2022년 10월 5일 날 날씨. 이렇게 찾아보시게 되시면요. 2022년 10월 5일에는 여기는 어디 있냐? 어디가 제일 가깝냐? 여기서는 어디가 제일 가깝죠? 대전이 좀 가깝나? 약간 구름이 많고 이슬비가 내렸던 날인데 지금은 햇빛이 비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2021년도 10월을 올려봤을 때는 대전 구름 한 개. 그러면은 이 시점에는 날씨가 지금처럼 화창한 날이 많지 않았던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빅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2020년 10월 5일 이때는 맑은 날. 그치? 그래서 비 오는 날은 거의 없었고 뭐다? 흐렸거나 맑았거나 그죠? 온도는 이 정도 온도다라고 보실 수가 있네요. 그래서 과거의 유사한 데이터를 가져다가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거가 빅데이터다, 머신러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도, 비지도 강화 설명을 드렸고 자, 딥러닝에 해당하는 게 있는데 딥러닝은 뭐냐면은 머신러닝 하위에 들어가 있어. 딥에 해당하는 거는 머리, 뇌를 조금 더 뭐 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거, 이거를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가장 큰 개념,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비정형 데이터로 되어 있는데, 비정형 데이터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지금 자연어로 얘기하는 거 외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뭐 만들어봤지? 동영상 만들어봤고, 음성 만들어봤고, 이런 애들 있죠? 그런 것들 비정형. 어떤 정형에 해당하는 거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형외과 알아요? 정형외과. 정형외과는 왜 가죠? 뼈대 초스 가죠. 그래서 형은 형태형이고요. 정은 뭐야? 정상의 형태. 여러분들이 지금 정상 형태인데 만약에 축구하다가 야구하다가 골절이 당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비정형이죠. 형태가 정해진 거에서 달라지는 이런 것도 비정형. 그래서 비정형은 뭐다? 형태가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자연의 이미지 처리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 것과 이제 요즘에 비정형 데이터로 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정형 데이터예요. 이미지, 영상, 음성, 텍스트인데 이 텍스트도 그냥 일반 텍스트가 아니라 그지? 이제 좀 형태가 특수한 이런 텍스트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고 토큰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들 토큰 알아요? 토큰? 여러분들 때는 아마 버스 탈 때 토큰 이런 거 없이 그냥 탔을 텐데요. 여러분들 사극 같은 데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어머니, 부모님들은 이런 거를 내고 버스를 탔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거 내고 버스 탔습니다. 그래서 토큰의 개념이 이 데이터 쪽에서 어떤 거냐면요. 어떤 거를 하기 위한 동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오락실 가면 여러분들 동전 넣고 뭐 오락하잖아. 얘랑 똑같은 개념이라. 그래서 토큰은 동전이다. 동전 딱 하나 개 넣으면은 뭐다? 오락을 환판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인데 이 개념에 해당하는 거를 데이터 쪽에서 왔을 때 뭐예요? 문장에 해당하는 거를 잘라내. 이거를 토큰이라고 하시죠. 그죠? 문장에 해당하는 잘라낸 그한 조각을 토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띄어쓰기로 토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한글은 이렇게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절 단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어 처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그래서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이스 미츠에 해당하는 거는 나이스 미츠 이렇게 네 개로 잘라낼 수가 있고 얘는 반갑습니다는 13 토큰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세 개죠. 3, 요것도 세 개, 받침까지 세 개, 9. 여기까지 9고요. 니은 2, 그죠? 11, 디귿 14. 그래가지고 얘가 뭐요? 받침까지 있으면은 3, 받침 없으면 2 이렇게 토큰이 된다. 그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큰의 개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문을 물어봐 보셔야 더 많은 결과값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고 내려가셔서 일반적으로는 4,096개 토큰을 저장하도록 그렇고 이전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걸 서서히 잊혀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딥러닝 다음에 우리가 지금 딥러닝에 대한 걸 뇌를 모티브로 했다고 했고요. 여러분들 시험을 다음 주에 보시잖아요. 다음 주에 보실 텐데 옛날에 배울 때 뭐, 책들 배웠던 거 지금 기억이 달라요? 아니면 근래에 배웠던 게 기억이 잘, 근래에 배웠던 게 기억이 잘 나죠? 똑같은 거예요. 얘도요, 뇌를 모티브로 만들었기 때문에 옛날 기억에 해당하는 거는요, 잘 잊어버려서, 예,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자, 얘는요, 좋은 게 뭐냐면은, 기존에 위에서 했던 질문들도요, 뭐다?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처음에 물어봤던 이런 질문에 해당하는 거를 까먹는다. 그게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 해당하는 거를 LSTM, 장단기 기억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내용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 기억에 해당하는 거는 기억을 잘하지만 중단기 기억에 해당하는 거는 잘 못하는 사람하고 비슷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 자, 토큰에 해당하는 것, 토큰 계산법, 그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 장단기 기억에 해당하는 거가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내용을 따왔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파인 튜닝에 해당하는 게 있는데, 파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I'm fine, thank you. 이거, 이런 거 있죠. 나는 좋다. 그지? 이건데, fine이 뭐다? 좋다는 뜻이고요. 튜닝은 뭐예요? 어디서 많이 튜닝 들어봤지? 자동차에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러면은 좋게 형태를 만드는 이게 fine tuning.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LLM에 해당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죠. 거기에 fine tuning, fine tuning이라고 하면은 내가 질문했을 때 좋은 결과물 나오게끔 만들어내는 애를 fine tuning. 그래서 생성해야 되는 걸 미리 훈련된 변환기 GPT라고 하는데 사전학습, 그죠? 요 얘기 앞에서 했고요. 이미 많은 정보를 학습을 했지만은 특정 작업에 딱 맞춰서 적용하려면 추가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다? 어, 파인 튜닝.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나오는 뭐야? 큐샷 러닝, 그지? 원샷 러닝. 그 다음에 제로샷 러닝. 저번 시간에 배웠죠. 제로샷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습득이 돼 있어. 아, 푸고 이렇게 하는 거네?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가 뭐다? 제로샷.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되네? 이게 제로샷. 그 다음에 원샷은 선생님이 한 번 알려줬어. 이거 인사이드로 이렇게 쳐야 돼? 인사이드로 쳤대 이렇게 쳐야 돼. 그랬더니 한 번 학습이 됐어. 그게 원샷 러닝이고요. 투샷은 뭐예요? 인사이드는 이렇게 쳐고요. 아웃사이드는 이렇게 쳐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알려줘. 그죠? 여러 개를 알려주는 게 퓨전 러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하, 이 파인 튜닝 안에는 원샷, 큐샷, 제로샷 뭐 이런 것들의 샷 러닝이 있더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특정 작업의 결과물을 잘 나오기 위해서 세부 조정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파인 튜닝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 신입사원이 경력자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특정 조건 이런 것들 맞춰서 경험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파인 튜닝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 다음에는 이제 RGI라고 AGI라고 하는 거가 나오는데 자, AGI에 해당하는 거는 범용인공지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비스 같은 게 이제 범용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머신러닝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배웠던 거는요. 일부에 해당하는 이 약한 인공지능이었어. 내가 뭐다? 어떤 그 예측을 위한 딱 한 가지만 이렇게만 이제 만들어낸 모델인데요. 이제는 뭐예요? 자비스 같은 거예요. 자비스 뭐죠? 오늘에 해당하는 날씨 알려줘 이런 것도 되고, 이런 부품 다 모아가지고, 혹은 이제 인터넷 서칭해봐. 뭐 이런 것도 다 되죠. 그런 것도 범용이라고. 그래서 현재 우리는 IGI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에서 AGI로 바뀌었어. 중간에 G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세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상과학에 대한 자비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사람의 진행에 해당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걔네들이 해당하는 걸 학습해서 얘들을 다, 그죠? 예, 인터넷이나 아니면 자기가 판단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RGI다라고 보시면 돼요. AGI.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려와서 자, 인간의 도덕 가치관 감정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 것도 이제 점점 표현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 윤리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죠, 아까. 음, 자, 예를 들면 여기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마약 만드는 걸 알려줄게.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마약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했더니만 이렇게 뭘 하고 있다? 이 도덕, 가치관, 감정 이런 요소들에 해당하는 거를 고려를 해주고 있죠. 그렇죠? 뭐래요? 이런 거 제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정보나 아니면 주식 정보, 삼성전자 내일 주가 알려줘. 종가라고 하는 게 그 날의 끝 가격을 종가라고 해요. 종가가 높으면 어떻게 하면 돼? 그날 사시면 되겠지, 아침에. 사시면 종가에 팔면 어떻게 된다? 갭에 해당하는 수익 투자가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자 실시간 주식 데이터를 제공을 할 수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 이걸 믿고 주식을 샀어. 샀는데 손해냈어. 그럼 얘한테 책임지도록 할 거야? 해봤자 책임 못 지잖아. 그지?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 것들 때문에 뭐다? 이렇게 도덕 가치가 감정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는 피하고 있어요. 그죠? 옛날에 처음에는 이런 것들도 막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거짓말로 하면 뭐다? 사람이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으니 뭐다? 이런 것들은 이런 개발하는 사람이 피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내용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뭔지, 자연어, 환각, 머신러닝, 딥러닝, 토큰, 파인튜닝, 에이전. 이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우리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실래요? 이거 드릴게요, 이것도. 자, 몇 번인지 톡방에다가 남겨보세요. 자, 몇 번이 정답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챗GPT는 사용자 입력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생성할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미리 정의된 규칙 기반으로 응답을 생성을 한다. 두 번째, 훈련 데이터에서 유사한 예제를 찾아서 응답을 해줘라는. 자, 인공신경망 모델을 사용해서 입력에 응답을 생성하더라. 외부 데이터베이스 창조해서 응답을 생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이제 3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신경망, 자연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신경망, 뇌를 만들었다. 뇌에 해당하는 신경망, 네트워크, 한마디로 이 뇌를 모티브로 만든 사람이 만든 거다라는 거고요. 걔를 통해서 뭐란다? 응답을 생성하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챗GPT는 GPT-3 버전, 3.5죠, 실질적으로. 3.5 버전을 가져다가 만들었고, 머신러닝 이 모델을 만든다는 거는요, 훈련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을 해서 사용자 입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삼성전자 내조가 알죠? 이런 것들을 자연어 처리, 코드로 잘라가지고, 키워드 기반으로 그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찾아서, 이렇게, 또 자연어 기반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 거가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챗GPT 사용자 입력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는지 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챗GPT 주요 장점은 무언가요? 빠른 응답 시간과 높은 처리량을 제공하더라. 두 번째,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보안에 강력한 보장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다양한 언어와 컨텍스트에서 유동적으로 작동하더라. 채찍피트 제일 잘하는 거가 이런 거다. 라고 되고요. 4번, 사용자 선호도에 따라 학습하고 개인화된 응답을 제공하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네요. 정답은, 네. 이제 컨텍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언어는 일단 한국어, 영어, 뭐 기타 언어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컨텍스트 이거는 컨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접근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접근해야 되는 거는 유동적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제일 잘하는 거가 한국어를 영어로, 영어는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거. 컨택을 생각하시고 질문에 따라서 적절한 답변 출력하는 이런 것들을 컨텍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틀린 거는 느리다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이렇게 쭉 안 나오고 두루루루루루루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서버 속도가 느리다 그 얘기고요. 자, 개인정보 보안 이거 삼성전자에서 챗GPT한테 그 삼성전자 안에 있는 이 정보 값들을 넣었더니 어떻게 되더라? 삼성전자 보안에 문제가 생기죠. 이런 것들 때문에 보장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용자 선호에 따라 학습하고 개인화된 응답을 제공을 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장점보다는 이건 뭐예요? 아직까지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라벨링 작업이라고 하는데 뭐예요? 강화를 시켜줄 걸 나한테 뭔가 장점으로 와닿지는 아직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로 가볼게요. 3번 문제. 챗GPT 한계점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1번 응답이 가끔씩 불일치하거나 무의미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다. 2번 특정 도메인 지식이 부족해서 전문적인 질문에 대답하기는 어렵다. 3번 오랜 문장이나 복잡한 문맥에서 일관된 응답을 제공하기가 어렵다. 4번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할 수 있다. 라고 되는 정답은
네. 이게 계속적으로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옆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뭐예요? 이렇게 전환받지 말려줘에 해당하는 거, 이런 거 hallucination에 해당하는 거가 나왔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4번부터는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에 나머지 9번까지 하고요. 네, 여러분들 자유시간 드릴게요. 자, 4번 먼저 풀어볼게요. 4번, 챗GPT 윤리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자, 1번, 허위 정보를 확산하거나 편향된 응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번, 개인 정보나 기밀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번, 악용될 수 있는 악성 코드나 해킹 공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4번, 다양성 인종 등 소수자의 차별에 대한 인식 부족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있네요. 자, 윤리적 문제, 답은 1번? 또, 음, 다른 분들은 안 풀나요? 네.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윤리적 문제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1번이 조금 더 2번보다는, 그죠? 예, 더, 가까운 정답인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개인정보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할 수, 얘는 이제 편향된 정보, 이 문제는 편향된 정보, 관리는 못할 수 있죠. 그죠? 못할 수 있는 게, 그죠? 일반적인 경우죠. 그죠?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틀린 건데, 못할 수도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기는 해요. 맞는 얘기긴 한데, 윤리적 문제, 요거는 이제, 어, 윤리라고 하는 거는 개인정보는 정보 보안 쪽의 문제고요. 윤리 문제에 해당하는 거는 어떤 이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챗GPT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인터넷에서 크롤링을 한 데이터 기반으로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가짜 정보에 해당하는 뉴스들이 많더라라고 하게 되면은 가짜 정보가 마치 실제인 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편향된 정보가 나올 수 있더라. 이게 윤리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요. 5번 문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구글 스프레드시트 아세요? 알아요? 네, 거기에 GPT 함수라는 게 있어요. GPT 함수 여러분들 아직 안 배우셨을 건데, 어, 이게 유료라서요. 그리고 여러분들 카드 정보 이런 것도 넣어야 돼가지고, 여러분들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업은요. 여러분들 수업은 못하시면은, 이 내용에 해당하는 거, 보여는 드릴게. 여기서 하면은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재개정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음, 음. 여기 보면은 9개 점이 있고 이 점의 밑에 내려가시면은 시트라고 돼 있어. 이게 이제 구글 스프레드 시트고 자, 여기 시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선생님은 이 GPT 이 API를 등록을 해놨어요. 한마디로 이제 여기 확장 프로그램에 가시면은 GPT 함수를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이죠? GPT for C이라고 이게 뭐야? 확장 프로그램에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부가기능 설치하기 여기에 이제 GPT 함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PT for C 이렇게 하면은 이런 여기 있는 거거든요. 얘를 설치하시면 되고요. 얘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선생님이 설치되어 있고요.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 확장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뜨는데 이 중에서 set API key라고 해서 API가 뭐냐면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앱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요하다. 이게 API입니다. 그래서 API에 해당하는 키값에 해당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뭐예요? 내가 이 GPT 함수 쓸 거야. 누구한테 허락받는 거야? 이걸 개발한 개발자한테 허락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GPT에 해당하는 거를 뭐다? 여기다 넣는 겁니다. 넣는 거고요. 사이트가 있어요. GPT API를 제공해주는 사이트. 여기 좀 보이죠? API 키라고 이렇게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있고요. 이 사이트는 이제, 음,
이 카드 정보를 넣어야 이제 무제한으로 쓸 수가 있고, 물론 이제 무제한 쓰는 거가 다 돈이죠. 그죠? 그래서 쓰는 거에 따라서 돈이 차징이 되더라. 그래서 에이펙 키값에 대한 걸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넣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이네이블드가 돼요. 그죠?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이 상태에 해당하는 거에서 뭘 해보자? 여기다 는 해서 GPT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GPT 이렇게 쓰게 되면은 GPT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번역 같은 걸 해줄 수가 있어요. 번역 같은 걸 해줄 수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GPT 함수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요.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GPT 함수라고 하면은 위키도스 첫 번째에 이런 정보가 나오네요. 이런 정보가 나오고 있고, 이 정보값에 대한 걸로 이제 보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어. 그렇지? 그래서 이 정보를 드릴게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는데 아마 돈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은 안 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GPT 해서 요 다음 키워드로 웃긴 얘기 해줘. 토끼 거북이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번만. 자, GPT 함수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가로 열고 프롬프트를 작성하래요. 다음 키워드로 짧고 웃긴 이 이야기 해줘.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토끼 거북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했더니 음, 프롬프트 쓰고 값이라고 되는데 그지? 그래서 프롬프트 쓰고요. 여기를 지금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그죠? 자, 이렇게 다음 키워드로 자꾸 해줘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치? 그래서 예, 바로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으니 잠깐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고요. 결과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GPT 가로 열고 이렇게 했더니 데이터 로드 중 이렇게 뜨고 있어요. 현재 이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토끼 거북이가 경주를 하던데 토끼가 너무 빨라서 거북이가 한참 뒤쳐져서 어쩌고저쩌고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잠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를 컨트롤 C 하셔서 컨트롤 V 할 때 마우스 오른쪽 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만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 이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토끼 거북이에 해당하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그죠? GPT는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GPT 함수가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해주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GPT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이제 GPT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GPT 리스트에서 사용자가 가장 많은 언어를 10가지를 순서대로 나열해줘. 이런 식으로 GPT 리스트라는 함수도 쓸 수가 있도록.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쓸 수가 있어요. GPT 리스트 하셔서 뭐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알려줄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네,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저 로딩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있으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 GPT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나오네요. 김치부터 삼겹살 해물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나오다가 여기서 다 하고 끝났죠. 다 하고 끝난 거가 뭐다? 우리 한국어에 해당하는 결과값이 앞에서 얘기했죠. 32K, 12, 뭐 64K, K부터 일단은 있죠. 그런 것처럼 뭐야? 내용이 많아지면은 더 못 나가고 여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아 하고 끊어졌는데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죠? 용량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내용에 해당하는 게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녕에 해당하는 걸 영어로 바꿔줘. 그럼 hello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안녕은 영어로 hello라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뭐예요? GPT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값도 쭉 여기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자, 문제로 갈게요. 자,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자연어 처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도록 이런 것들 자연어 처리가 되고, 이미지 데이터? 이미지 여기 나와 있는 거가 뒤에서 나오는 거 조금 있긴 한데, 이미지를 나오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얘기. 3번 수학 계산과 통계 분석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연도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내려가서 6번. GPT 함수에서 입력되는 입력의 형식은 뭐냐? 이거 GPT는 대부분 텍스트 데이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구글 스프레드시트 GPT 함수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GPT 함수 사용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냐? 아까 맨 처음에 뭘 해야 된다? 요거 API를 써야 된다라고 했지. 그래서 API에 해당하는 거를 먼저 이제 요거 API 키값을 먼저 받아야 되더라라는 거. 그지?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이고요. 8번 GPT 함수 어떤 주요 내용이 있냐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문장 생성, 요약, 번역 이런 것들이 처리를 하더라. 정렬, 필터링, 그룹 하더라. 수학적인 계산하더라. 이미지 하더라 하라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거는 문장 생성, 텍스트 쪽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GPT 함수 사용해서 텍스트 생성 작업을 수행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어떤 거가 주의를 해야 되냐라고 쭉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GPT 함수는 자동으로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입력 데이터의 문맥을 명확하게 제공해 줘야 된다. 한마디로 질문할 때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 이 GPT를 알기 위해서, 챗GPT를 알기 위해서 간단하게 용어, 그죠? 8가지와 그다음에 뭐다?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내용 중에서도 앞에서는 챗GPT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뒤쪽은 GPT 함수,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GPT 함수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다음 주는 중간고사 잘 보시고요. 다다음 주에는 이제 동영상 쪽으로 만들어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미지, 동영상 이런 것들 그렇고 그 코딩 쪽 이쪽도 같이 갈 예정이니까 아마도 천천히 나갈 거니까 잘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이 지금 42분인데 4시 20분까지인가요? 그렇죠. 네. 그때까지 여러분들 중간고사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중간고사 잘 보세요.